후보자님 그 기재부 장관이 경제부총리 역할을 하지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제 정책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총괄 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부조직법에. 네. 그래서 우리 새롭게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시급히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네. 밖에서 보셨을 텐데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기재부 일 잘했습니까? 잘 못했습니까? 국회 존중하면서 실질적으로 국민의 생활을 낫게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어떻게 평가하세요?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결과론적으로는 지금 뭐 경제 상황이 어려우니까요. 그런 측면에서는 또 제대로 하지 못한 측면이 있지 않을까. 저는 매우 잘못했다고 평가하고요. 네. 특히 아시다시피 계엄 사유로 든 경제에 관련한 대통령의 인식에 기재부 관료들과 당시 그 용산의 대통령실의 경제 관료들의 책임이 무척 크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지금 후보자님 빼고 뒤에 앉아 계신 기재부의 고위 공무원들은 그대로예요. 저는 윤석열 정부 3년 동안의 기재부 공무원들의 일에 관련해서 신상필벌을 먼저 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하는데 계획을 좀 말씀해 보세요. 예, 뭐 그런 부분도 제가 취임하게 되면 살펴보겠습니다. 알고 계신 내용이 좀 있습니까? 제가 그 퇴임하고 나서는 가능하면은 기재부에 좀 관심을 안 두고 민간에 일반 지방 이런 데 관심을 두다 보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정확하게 뭐 제가 아직은 파악은 안 된 상태입니다. 관련해서 수많은 자료들이 당시 야당이었던 저희 당에 있습니다. 네. 저도 기재위원으로서 활동하면서 수많은 얘기를 했는데 답이 없어요. 그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된다 말씀드립니다. 네. 자, PPT를 보겠습니다. 지금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진짜 대한민국이에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지금 현실을 정확히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현실이 어떤지 대한민국이. 근데 최근에 나온 기사는 안타까운 이런 기사들이에요. 가족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나라에 관한 기사들입니다. 이번 주에도 월요일에 어머니와 아들이 숨진 채 발견됐다. 또 같은 날에는 지하주차장에서 일가족이 4명이 발견되었다. 화요일에는 일가족 3명이 발견되었다. 그중에 일부는 미성년 자녀를 부모가 죽게 하고 본인들의 목숨을 끊은 사건입니다. 2014년 송파 사건 이후 10년이 지났는데 이 비극이 끊이질 않아요. 지금 대한민국에. 표로 정리해놨는데 이건 언론에 나온 정도입니다. 근데 대부분 생활고 때문이래요. 대한민국이 지금 가난이 문제돼서 목숨을 끊어야 되는 나라라고 평가하십니까? 후보자 어떠세요?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 일을 해소할 주체가 누군가요? 모든 뭐 정부기관이 다 해소하도록 노력. 정부가 해야 되고 이건 결국 생활고 문제면 돈의 문제거든요. 여기에다 돈 써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떠세요? 네. 정부 예산은 기재부 돈도 아니고 기재부 관료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국민들의 목숨을 살리는데 가장 먼저 써야 되는데 그동안 안 썼다고 저는 평가합니다. 엄한데 돈 쓴 거죠. 왜냐하면 이걸 봤더니 지금 통계청에 물어봤더니 이런 일가족 사망 사건의 이유가 무엇인지 그 이유의 또 이유는 무엇인지 통계도 없답니다. 공식적인 통계가 없는데 어떻게 현황 파악을 해서 제대로 된 대책을 만들겠어요. 저는 그래서 기존에 하던 대로 일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겉으로 그럴듯한 통계 수치를 들이대면서 이러이러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 의미 없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지금 현실을 들여다보고 국민들의 생명을 살리고 현재 시간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데 돈을 써야 된다라고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네. 다음 보겠습니다. 가난에 대해라는 표현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강진아 작가라는 분이 쓴 책인데요. 10년 동안 8명의 아이들을 지켜본 기록은 한마디로 이럽니다. 대물림 되는 가난 속에 살고 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학교 가서 대부분 잠을 잔다는 평가를 받는데 우리 교육제도에서 교육 문제 논의할 때 이런 문제 논의를 하지 않죠. 가난한 아이가 자라서 가난한 청년이 되고 가난한 장년이 되고 가난한 노년이 됩니다. 대한민국은 죽을 때까지 존엄한 나라가 아니라 죽을 때까지 일하는 나라 그리고 죽을 때까지 일하다가 안 되면 노년 자살률이 제일 높은 나라잖아요. 이거 해결할 주체 정부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어때요? 예, 뭐 정부도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을 쓴 정도로 해서는 네. 될 일이 아닙니다. 네.
그 정도 말씀으로 해결됐으면 진작 해결이 됐죠. 안 되니까 대통령이 진짜 대한민국 얘기하시면서 새로운 정부를 만들어낸 거 아니겠어요? 국민들께서도. 다음 보겠습니다. 미국에서도 이런 얘기가 있나 봐요. 미국 최고 아동 살인범은 가난이다. 이 가난이란 단어를 대한민국에서 지워야 됩니다. 이 정도 목표는 세워야지 새 정부 아닐까 싶어요. 다음 보겠습니다. 근데 관련해서 이 가난하면 제일 먼저 저는 이게 안타깝습니다. 최소 주거 기준 미달 가구, 그중에 아동 주거 실태에 관한 얘기를 몇 년째 하고 있는데 예산이 준비가 안 됩니다. 최소 주거 기준 뭔지 대충 상상되시죠? 네. 네. 서울에만 해도 아동 가구 중에 주거 빈곤 가구가 15%나 된답니다. 경기도는 6.9%고요. 전국적으로는 주거 빈곤 아동이 94만 명이랍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요새같이 더운 여름에 샤워할 수도 없는 공간에서 살고 에어컨은커녕 뭐 선풍기 틀기도 어려운 환경이라는 얘기죠. 한마디로. 이런 데서 사는 아이들이 있는데 대한민국의 다른 공무원들이나 어른들이 성장을 먼저 운운한다. 저는 이 부끄러운 행태라고 생각해요. 왜? 근데 그럴 만한 게 당연한 게 모르거든요. 이런 현장을 가서 보신 적 있으세요? 최근에 후보자님? 네, 제가 지역에 다니면서는 이런 좀 보셨어요? 현장을 많이 봤습니다. 예. 보셨으면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고치려면은요 통계를 정확히 내고 목표를 1년, 2년 단위로 만드셔야 됩니다. 올해 주거 빈곤 가구에 사는 아동이 100만 명이면 내년에는 90만 명으로 만들겠다. 내후년에는 80만 명으로 만들겠다 해서 이재명 정부 5년 동안에는 이거를 얼마로 줄이겠다라고 숫자를 만들어내고 그걸 위해서 돈을 어떻게 쓰겠다라고 준비를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계속 묻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후보자님 네. 집중해 주세요. 네. 네. 그 오전에 이어서 그 최소 주거 기준에 못 미치는 곳에서 사는 아동들 얘기 좀 하겠습니다. 네. 기본 사회가 꿈꾸는 세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혹시 읽어 보셨어요? 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지금 대통령께서 추천사를 하셨어요. 모든 국민은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보편적 기본 사회를 만드는 일. 그중에 이제 기본 주거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부동산 세제 개혁, 공급 방안, 금융 개혁 과제, 전월세 시장 개혁 과제. 이 부분들 우리 이재명 정부에서 해내야 됩니다. 그렇게 네. 생각하시죠, 당연히. 네네. 한번 넘기겠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겁니다. 메르켈 전 독일 총리의 일하는 방식에 관한 유명한 얘기입니다. 어떤 상황을 고민할 때 결말을 출발점으로 삼는다. 바람직한 결과부터 생각하고 역방향으로 일을 진행한다. 중요한 것은 내일 우리가 신문에서 읽을 내용이 아니라 2년 후에 달성할 결과다. 이재명 정부 5년 임기 후에 달성할 결과를 먼저 놓고 그 목표를 위해서 예산과 인원을 동원해야 됩니다. 그런 각오 하에서 이 최소 주거 기준 문제 해결해 놓으십시오. 네. 다음 보겠습니다. 빛을 비추어 어둠을 정확히 볼 수는 없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어둠이 있는데요. 어둠은 어둠 그 자체로 봐야 되는데 빛을 비추는 순간 정확히 못 본다는 얘기입니다. 어둠을 있는 그대로 직면하려면은 이 어둠 속에 들어가서 그들의 얘기를 그대로 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정부의 일하는 방식이 그러지 않았다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다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이게 예전에 윤석열 정부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을 하니까 이걸 패러디해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즉 사람이 죽어도 아무도 말을 하지 않는 이 나라가 돼버렸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이 전장현의 장애인분들이 오늘 또 이런 일을 하시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도 시민들이 불편을 얘기하시지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를 언론이든지 정부든지 국회든지 관심을 가진 사람이 적기 때문에 하시는 거라는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 말씀. 지금 60차례가 넘었다고 합니다. 이유가 있겠지 않습니까? 그 모멸감을 아침부터 시민들로부터 동료 시민 들을 때는 이유가 있는데 그걸 이유를 들으려고 가셔야 된다는 거죠. 네. 다음 PPT 보겠습니다. 그런데 보십시다. 작년에 기재부에서 갖고 온 세법 개정안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상속 증여세 최고세율 인하, 기업 상속 공개 확대.
이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게 대한민국 기재부 공무원들이 국회에 와서 이거 해야 된다고 말해야 되는지 너무너무 당연히 황당했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런 거 하면 세수 감소가 얼마나 되는지 물어봤더니 한 20조 가까이 된다는 게 우리 국회의 보고서 내용이었어요. 도대체 평소에 기재부 공무원이 누구를 만나고 다니길래 정부에서 이런 걸 가져옵니다. 근데 왼쪽에 한번 보세요. 장애인들 특별교통수단이라고 해서 아래에 나와 있는 거 보십시오. 차량 관련해서 270억 달라고 했는데 이걸 무산시켰어요. 이동권이라는 거 생각해 보십시다. 자유 중에 기본적인 자유 아닌가요? 부총리님, 네. 후보자님. 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얘기하는데 자유 중에 기본이 거주 이전의 자유고 이동의 자유 아니에요? 장애인분들 270억 이거를 무산시키는 기재부 공무원들이 오른쪽 보세요. 이거 지금 할 때냐는 거죠. 그래서 좀 따져 보셔야 됩니다. 이런 거를 누가 만들어 왔는지. 그리고 왼쪽에 이 부분은 왜 아직 못하느냐 우리가. 언제까지 시기상조 유예하고 어떤 관점에서 이거를 안 하는지 설명을 좀 들어봐야겠어요. 그럼 장애인들은 이동권은 헌법상 기본권이 아니냐? 이 사람들은 이동의 자유를 누릴 수가 없느냐? 대한민국에 그렇게 돈이 없느냐? 이걸 설명을 해 주셔야죠. 정부라면. 그래야 납득을 할 거 아닙니까? 시위 현장에 누군가는 가서 설명을 해드리고 1년 후에 2년 후에 이렇게 하겠다 설명을 해야 되는데 아무도 말이 없어요. 그러면서 이 오른쪽 같은 얘기를 계속 한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식의 일을 하는 거 이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려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정치는 책임인데요. 책임은 영어 편이 리스판스 빌러트입니다. 응답입니다. 응답. 리스판스, 응답하다에 나온 말이잖아요. 응답하려면 뭘 해야 됩니까? 가서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대답을 하는 거잖아요. 후보자님이 평소 가지고 있는 정책을 실현하는 게 아니에요. 국민이 원하는 걸 듣고 답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의견을 좀 듣고. 예, 의원님 말씀 진짜 가슴에 와닿습니다. 이게 그 최근에 이 다리가 좀 이렇게 문제가 생겨가지고 휠체어를 탄 어떤 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진짜 휠체어를 타보니까 대한민국에 이게 제대로 갈 수 있는 데가 아무 데 없더라.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기억이 납니다. 하여튼 이게 그런 측면을 좀 감안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해나가서 이분들도 대한민국 국민 아닙니까? 그래서 이분들의 시각에서 뭐를 좀 이렇게 해줄 수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을 세워서 알려주십시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